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학회의 공공기관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광운대학교 김주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직접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또 학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연구에는 공공기관 연구를 확산하고 연구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1년부터 공공기관 네트워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공공기관 연구에 관심이 있는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분들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의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준정부 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고 계시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 교수님은 학교 활동이나 학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으신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영평가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경영평가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 말씀을 본인 직접 좀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김주찬 교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역대 최연소 그 경영평가 단장을 하긴 하지만 역대 최고의 몸무게를 또 자랑하는 경영평가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눈길이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만큼 또 이제 그 신중하면서도 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11년 가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학회 활동, 경영 평가라든가 그 외 평가 활동, 특히 이제 2017년부터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또 공공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TF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또 평가단장을 또 귀한직을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국민 중심 평가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6월 19일 12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중 그 93개 준정부 기관의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서 평가 작업을 주도하셨는데요. 일단 그 평가 단장으로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할 때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어떤 일인가를 또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역대 그 경영평가 단장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영평가라는 게 이제 93개 기관을 평가하고 그 와중에 일종의 그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입돼서 그런지 굉장히 또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경쟁심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들 특히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좀 더 들어줘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올해 평가가 저는 무사히 잘 끝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의 평가로 조금은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우선은 가벼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경영평가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화상평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화상평가로 진행하는 것의 뭐 장단점이라 그럴까? 뭐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2년에 과제를 수행했던 것이 있는데 스마트 워크라는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 면대면, 그러니까 비대면적인 원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체는 스마트 워크 센터를 통해서 뭐든지 좀 더 비대면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효율과 경제성을 더 일으킬 것이라고 또 워라밸,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코로나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이렇게 진행한 평가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저했던 원격을 통한 어떤 평가의 제도라든가 회의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기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는 한 10개 기관에 물어보면은 한 6, 7개 기관은 긍정적인 평가, 한 2, 3개 기관은 조금은 그래도 면대면이 훨씬 좋은 점이 많았다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은 향후에 이런 팬데믹이 사라지더라도 일부 평가 제도에 있어서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대학 사회에서도 그 강의 자체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의외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데 뭐 비슷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10개 중에 한 2-3개 기관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뭐 어떤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하던가요? 네.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면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평가 결과가 좀 잘 나오지 않은 기관이 좀 더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연장전까지 가서 좀 더 네. 강하게 우리들이 했던 거를 좀 피력했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요?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좋더라도 그래도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있었다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거나 자료를 건네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저쪽에 계신 분과 이쪽에 계신 분은 거리적으로도 또 떨어져 있고 여기에는 또 이쪽에 계신 기관분들이 거의 안 나가 계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백업 그 설명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기재부에서도 처음에 같이 저희랑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대응책들 나중에 좀 설명을 면대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까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워낙 그 당시는 좀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를 취소를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경평단이 또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봤으나 너무 이제 그 처음에 시작 자체도 2주 정도 밀리면서 그 다음에 그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비대면 그렇죠. 평가를 계속 그 유지하는 쪽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예, 이제 그거는 그 이제 기재부랑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